용병의 월급은 나라마다 어떻게 되나요? 아마 아프가니스탄 용병이라고 그러면은 1급 구한다 그러면 아마 한 400불, 월 400불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보통 활용하는 것은 경계 근무라든가 경비 업무라든가 아니면 경호 업무에 많이 투입되고, 이 1급 같은 경우에는 매복이라든가 작전에 참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별로 얘기를 하자면은 이 이라크라든가 안 그러면은 네팔이라든가 이 파키스탄이라든가 이런 쪽 사람들이라면은 아마 한 600불에서 800불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규제가 되고 있지만은 규제되기 이전에 이 필리핀이나 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용병으로 갔었는데, 그 경우에는 이 사람에 따라서 1000불 정도 받는 사람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비아 가다피 때는 용병들이 하루에 얼마나 받았나요? 남아공 사람들이 많이 용병 역할을 했는데, 이 가다피 말년이겠죠. 마지막 죽는 해 같으면은 1일 3000불 정도씩 받았었습니다. 미국 높은 레벨 용병들은 얼마 받나요? 연봉으로 보통 계산을 하면은 15만 불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용병이 됐을 때 what do they specifically do? 업무를 이야기를 한다면은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은 이 겁쟁이는 하면 안 되겠죠. 첫째가. 그럼 두 번째, 죽는 게 겁나는 사람이 해야 할 직업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한다 그러면 저는 말릴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군이 월남전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대단히 강력한 전투력을 가진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이라크에서 이라크군이 지켜주는 군대가 한국군이 됐습니다. 한국군이 어디에 주둔하나 하면은 밖에 이라크 군들이 경계 근무를 서주면서 지켜줘야 근무하는 군대였어요. 다시 말하면 죽는 게 겁나는 사람들이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만은 전단 뿌린다고 그래도 북한이 총 쏠까봐 덜덜 겁내는 나라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용병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고 싶다 그러면은 말려야지 됩니다. 왜? 그렇게 겁 많은 사람들이 풍선도 겁내는데 뭘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 간다 그러면 말려야지 되고, 또 하나는 전투 경험이에요. 대한민국 군인들은 실전 경험이 없잖아요. 싸워본 적이 없는데, 첫 번째 실전 경험이 있느냐? 실전 경험이 없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용기라도 있느냐? 있지. 어느 정도 있느냐? 풍선 띄우면 겁낼 정도의 용기를 가진 사람은 용병하는 거 아닙니다. mercenary도 보험 되나요? 제가 아는 한 용병은 보험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험은 건강보험이나 들 때는 건강한 거를 확률로 계산을 하는데, 전쟁터에서 죽을 걸 예상하고 보험을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따로 보험을 만드는 경우는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로. 이 경우는 보험료가 굉장히 셉니다. 비싸죠. 그리고 그 경우는 보험회사가 돈을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부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연 10,000불씩 100명이 10,000불씩 걷어서 100만 불을 만들자. 그래서 거기에서 부상자들에게 얼마씩 주고 죽은 사람들에게 얼마씩 주자 하는 거는 가능해도, 보험회사가 이윤을 목적으로 보험을 들어둔다?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 갖고 뭐 돈 많이 못 벌잖아요. 그거는. 돈을 많이 못 버는 게 아니라 손해를 보죠. 심한 경우. 한국 용병들은 이제 다른 나라의 용병이랑 비교하면 뭐 이렇게 한국은 용병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경호 임무대라 경비라고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맞을 거예요. 용병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리고 이 해외에서 뭘 했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경비 임무로 해외에서 근무했다와 경호 업무로 근무했다지 용병이었다. 글쎄 그건 조금 과한 표현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거 궁금했던 게 영화에서 막 산화 보니까 근데 실제 그 in reality는 얼마나 위험해요? 이게 진짜로 like how dangerous is it? 그 어떤 임무에 투입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예를 들면은 이 아프간에서 탈레반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매복을 들어간다. 그러면 매복 들어간 것이 잘못 노출이 되면은 역공격을 받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망의 위험이 굉장히 높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매복지를 갈 때 헬기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도착 지점에 미리 매복을 하고 있으면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위험도가 아주 높겠죠. 그래서 이 아프간에서는 위험도가 높았고 그 다음에 이라크에서는 경비 임무가 많았습니다. 경호 임무보다는. 그리고 보통은 경호 임무 같은 경우에는 이 경호를 해야 할 국가의 사람들을 많이 활용을 했었어요. 언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리크루트를 할 때 리크루트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 반 정도는 살아오지 못한다는 각오로 리크루트를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 정도는 각오를 하고서 뽑아야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실전 경험이 없는 사람을 뽑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많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각오를 한 그 용병 회사가 사망률이 낮게 나올 수 있게 되겠죠. 돈 더 작게 받는 사람들이 더 위험하겠네요. 왜냐면 돈 작게 주니까 그냥 보낼 수 있잖아요. 비싼 사람들은 안 보내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3,000불. 이 하루에 3,000불은 경호 인력이었어요. 가다피에. 근데 이 벵가지를 폭격을 하고 내전이 벌어졌을 때 가다피는 실제적으로 자국민이 자기한테 총 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주변 경호를 남아공 그 용병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 비용이 높았죠. 근데 이제 용병 회사 입장에서는 숫자가 많이 죽으면 손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냐 하면은 용병이 많이 안 죽게 하는 회사가 좋은 회사겠죠. 당연하잖아요. 그죠? 네.